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촬영을 하는 김에 주말에 올릴 투네이션 질문과 답변을 해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순서대로 하고 있고요. 뒤에 투네이션 좀 해주신 분들 몇 분 약간 좀 줄이 밀려 있는데 조금만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처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분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장애아를 낳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드필 코리아님. 여성화된 사회에서 남성성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나중에 낳을 자녀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살기 좋지만요. 이 사람아, 가서 인구 그래프 한번 보고 와. 난 지금 내가 낸 지금 연금 돌려받을 수 있을지나 걱정이야. 진짜 나중에 이게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돌잖아요. 이제 연금이 사실상 폰지 사기다. 나도 좀 동의하는데, 제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막 20살 때 처음으로 돈 벌기 시작했을 때 이게 진짜 정부의 헌법 소원을 걸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싶었는데 네이버에 쳐보니까 국민연금 탈퇴가 안 된다는 거야. 아이씨, 이거 그러면 뭐 사법갈취잖아. 공권력으로 하는. 내가 내기 싫다는데 지가 뭐 내가져가. 그래서 누가 변호사들이 모여가지고 헌법 소원을 했는데 그게 패소했다는 거야. 이거 진짜 좀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사회학 여성 관련 교양을 못 듣겠습니다. 역겨워서. 정상입니다. 이거 자꾸 점점 미국처럼 돼가는 거예요. 왜 미국 남자애들의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대학 갔는데 위근우 같은 애들만 있어. 대학에 학과에 있는 남자애들이. 대학 갔는데 윤김지영 같은 애들이 막 강의 파가지고 있는 애들이 태반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대학 가고 싶겠어요? 아무튼 제 인생을 경영하는데 도움되는 관점, 좋은 관점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뜬금없지만 레코님 덕분에 소모된 남자 잘난 놈 심리학 재출간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입니다. 장애아를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경영하고 확장하는 차원에서 애를 낳는다는 건데 생물학적으로 도태될 장애아를 키운다면은 유전적으로 번식, 사회적으로 생산활동 못하는 애를 키우는 거는 제 인생을 경영 발전하는데 시간, 정신, 물질적으로 손해니까요. 그 아이를 버려도 손해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으니까요. 반대로 가족에게 해를 입힐 리스크도 있습니다. 지적장애 자폐아의 경우. 진화 심리학적으로 더 똑똑하고 잘생긴 장성할 친자에게 더 투자한다는 이론도 본 것 같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도태될 장애아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드필 코리아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도 궁금하네요. 그냥 갑자기 궁금하기도 하고 레코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메일 드립니다. 레코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본인이 읽고 계시던, 이거 제가 추천한 책인가요? 책을 하나 일부분을 인용을 해서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엄마도 자기 아이를 살해하고 난다. 진화심리학적 논리를 가지고 어떤 엄마가 왜 자기 아이를 살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이거 레드필에서 다루는 킬 투 파티 다이나믹입니다. 파티를 위해서 아이를 죽인다라는 다이나믹이에요. 이 킬 투 파티 다이나믹은 그냥 뭐 레드필이 뭐 여자들을 싫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유효한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저한테 왜 롤로 타마시가 그렇게 조던 피터슨의 딸인 미켈라 피터슨을 싫어하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조던 피터슨은 이제 미국 남자들의 어떤 아버지상이 됐죠. 뭐 롤러 타마시가 뭐 이 시대의 그런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우리 남자들이 잘하는 거지. 네가 무슨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 이거지. 왜냐하면은 롤러 타마시의 딸은 굉장히 페미닌하고 그래요. 모델로도 일을 하고. 그런데 조던 피터슨의 딸인 미켈라 피터슨은 약간 좀 전형적인 그 미국 서구 사회의 그런 신여성 그런 이데올로기에 완전 점철이 된 그런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라고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이준석이 나중에 딸을 낳았는데 이준석 딸이 약간 좀 정의당에 있는 그런 장혜영 같은 포지션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류호정이나. 근데 이준석이 남자들한테 그런 식의 뭔가 설교를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쟤는 지 딸이나 잘 키우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관점에서 약간 롤러 타마시가 조던 피터슨을 좋게 보는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조던 피터슨이 남녀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조언을 하는 것에 있어서 롤러 타마시가 많은 부분 오류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오류라기보다는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는 부분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켈라 피터슨이 터지면서 특히 뭐 앤드류 테이트하고도 좀 뭔가 좀 썸씽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치니까 롤러 타마시가 아예 각을 잡고 킬트 파티 다이나믹을 미켈라 피터슨을 통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짧게 읽어드린 이 부분을 제가 뭐 현존하는 어떤 유명한 네임드 여자의 딸, 그 딸도 이제 유명해졌지만, 예를 들면 어떤 내가 유명한 유튜버 BJ를 인용을 해가지고 내가 킬투 파티 다이나믹을 설명을 해봐. 한국 정서에서 난리가 나죠.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롤러 타마씨도 그래서 그거 방송 찍고 나가지고
그 조던 피터슨 추종자들이나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서 미케일라 피터슨 추종자들한테 엄청 공격을 당했어요. 이게 지금 킬투 파티 다이나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10대 엄마는 자기의 번식 수명이 아직 대부분 창창하게 남아있으며 밑줄 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불행한 환경에서 아기를 갖는 것은 아기의 웰빙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엄마가 짝을 찾을 기회조차 무산시켜버린다. 훗날 자손을 남기지 않을 자식에게 자산을 투자하는 것은 그냥 자산을 내다버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킬투 파티 다이나믹을 인용을 하셔가지고 장애아를 키우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신 건데, 일단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런 식의 주제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되게 어려워요. 우리 모두 다 각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마다의 의견이 있어요. 저마다 내가 만약에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마다의 각자 철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장애라는 거는 선천적인 게 있고요. 후천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예쁘지 않은 여자, 키가 크지 않은 남자에 대해서 한결같이 얘기해왔듯이 우리가 어떻게 생겨본 걸로 태어나고 어떤 키로 태어나는 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로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특별하게 그런 걸로 시비를 걸지 않는 이상은, 예를 들면은 어떤 못생긴 여자가 페미를 하면서 뭐 한국 남자들이 못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진짜 뚜겨 패야 되죠. 그러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괜히 키가 작다는 이유 또는 뭐 가슴이 크지 않다, 뭐 얼굴이 예쁘지 않다라는 이유로 특정 사람의, 이미 다 알아. 연애 시장에서는 그 사람이 가치가 높지 않은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입으로 열어서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서까지 상기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나는 굉장히 불필요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S&B 밸류에 맞춰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딱히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너무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뭐 당연히 뭔가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데 부모님이 키워주신 분들이 보면은, 몰라요, 뭐 정서적으로 생긴 문제라면은 뭐 우리 영상을 보고 이해할 수 없어서 상관없을지 모르겠는데, 뭐 정서는 멀쩡한데 뭐 육체적으로 불편한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냥 장애를 안고 사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고통인데, 멀쩡하다는 인간들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딴 소리를 하면은 정말 싫을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런 식의 주제를 얘기하는 게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거는 뭐 투네이션을 해주신 거니까 뭐 안 할 수는 없어가지고, 안 그랬으면 내가 평소 같았으면 그냥 Q&A로 가볍게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을 물어보셨으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100% 장애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저는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어버션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쩌면 이건 심지어 장애 당사자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일 텐데, 그것이 워낙 본인한테도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을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요. 저는 제가 개를 키웠습니다. 학생 때부터 거의 한 18년을 키웠어요. 왜냐면 우리 집 멍멍이는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란 똥강아지여가지고 오래 살았거든. 큰 병 없이. 그러니까 뭐 장수하고 간 거예요. 근데 나는 끝까지 개를 책임지면서 느낀 게, 야, 내가 개를 키울 그릇은 안 되는구나. 애를 키웠으면 키웠지 개는 못 키우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근데 어떻게 내가 선택을 했고 내가 키우기로 했으면 죽을 때까지 운명을 함께 해야죠. 그래서 저 두 가지 타입 있어요,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다 죽으면 다시는 안 키우는 사람 있고, 그걸 계기로 계속 키우는 사람인데 저는 전자입니다. 저는 다시는 안 키우는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어떤 성격인지 아니까 나는 별로 내가 착하다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가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애들 키우기도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만약에 그 아이가 장애하다 그러면 저는 못 키웁니다. 난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못 키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장애아들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이 태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내가 그게 안 돼. 나라는 아버지는 그게 안 되는 아버지예요. 아이가 뭐 크다가 불행하게 뭐 후천적으로 사고가 생긴다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지. 그럼 돌봐야지. 근데 태어나기 전부터 그걸 알고 있다 그러면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아이에게도 고통이고 나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냥 내 생각을 물어보기 위해서 내가 내 생각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이 사람이 나한테 왜 굳이 이런 메일을 나한테 물어봐야 되냐 이거야. 왜냐하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각자의 선택의 영역 아닌가요? 내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어보션, 낙타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예외들이 있는데, 하나는 그런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거나 또는 장애가 확실할 경우는 우리가 법적으로 허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근데 미국 같은 기독교 국가의 몇몇 주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러면 이제 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나 기독교인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는, 뭐 좀 아니면 정정해 주세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의 그런 식의 교리는 장애아도 낳아야 된다 이거거든. 왜냐하면 그게 아무튼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이든 임신이 된 것이든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논리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유전자 가위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유전자 가위 기술로 그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걸 알고 고칠 수 있다? 그럼 난 고쳐서 나을 거예요. 그걸 유전자 가위로 잘라내가지고 장애를 일으키는 요소를 잘라내가지고 정상적으로 만든 다음에 나오게 할 거야. 가능하다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독교인들과 싸우게 돼요. 종교인들과 싸우게 돼.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봤을 때 뭐 굳이 기독교 포함 아니더라도 약간 많은 종교는 약간 좀 페이탈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운명론적인 거에 대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오체불만족 작가가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그 사람 부모님 힘들었을 거고 당사자 힘들었을 거야. 근데 하지만 그 오체불만족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그런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책을 읽고 또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고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마찬가지로 저번에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레츠님 지금 지구온난화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하는데 아이를 낳는 게 의미가 있나요?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나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고 나는 아이들을 불행한 세상에 낳고 싶지 않아요. 그런 엄마들 그런 젊은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했을 때 그거는 네가 정말 문제가 아니라 태어난 애들이 정말 문제고, 그리고 나는 태어나 놓고 엄마 아빠한테 나를 왜 낳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엄마 아빠가 나름의 신이성실한 최선을 다했다면은 그거는 엄마 아빠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 생각을 하거든. 그냥 엄마 아빠가 각자 환경과 포지션과 자기의 능력 단대에서 최선을 다했단 말이지. 내가 그래서 링컨의 자서전을 읽은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이런 시국에서 낳은 아이 중에 인류를 지구 온난화에서 구할 수도 있고 한국이라는 사회를 구할 수 있는 위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은 링컨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요즘 같은 우리의 그런 시대상으로는 링컨 부모는 링컨을 낳으면 안 돼요. 근데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링컨을 낳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사회가 분열되지 않았고 남북정쟁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인이거든. 난 뭔 얘기를 하다 즐겨왔는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식의 것들의 주제는 여러분이 항상 이런 함정이 있어요. 특히 내가 정치에 굉장히 깊게 매몰되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함정이 있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내가 그래서 일전에 정치에 매몰될 것 같은 10대 후반 청소년한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봐라 친구야, 한국에 넓게 잡아서 한국의 3분의 1은 태극기고 3분의 1은 대깨문이고 3분의 1은 나 같은 중도층이다. 물론 현실은 꼭 그런 비율은 아니에요. 그냥 대충 잡아서. 근데 내가 젊었을 때 한 실수는 태극기 쪽 사람들을 모두 설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커버넌이 아니더라.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게 있더라. 변하지 않을 사람들을 변하게 하는데 애쓰지 말고 그것을 현실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예요. 장애가 있을 때 아이를 낳아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미 태어난 존재고 생겨난 존재이므로 무조건 낳게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처럼 지워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지워야 합니다가 아니지. 나라면 지울 것이고 지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됩니다라고 난 대답을 하는 거지, 정확히 얘기하면은. 근데 좀 확장을 해가지고 좀 약간 과하게 확장을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같은 선택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을까? 분명 우리들 중 누군가는 그것을 불법으로 만든다 해도 내 아이가, 아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아내랑 협의를 해서 애를 없애려는 남자들이 있을 것이고, 반면에 아무튼 태어난 생명이고 씨앗이니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 또는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아이가 장애가 있든 없든 무조건 낳게 할 겁니다 라고 주장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얼마나 되겠냐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굳이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 나한테 할 필요가 없거든. 나는 그래서 처음에, 나는 사연자분이 어디 가서 사고라도 쳤는데 그 아이가 장애가 있는 걸로 밝혀진 건 줄 알았어, 처음에. 근데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직 결혼하고도 한참 멀었구만. 이건 그냥 본인이 평소에 조용히 신념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남한테 물어보고 결정할 사안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분이 내 영상을 보시면서 나의 생각은 어떤가 되게 궁금했나봐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거창한 철학, 도덕론, 존재론, 운명론 다 집어치우고 현실이야, 현실. 그냥 나라는 인간이 그게 안 되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걸 원치 않기 때문이야. 그리고 사연자분이 얘기하신 여기 진화심리학적인 이런 내용,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메일을 보낸 사람의 메일을 들으면서 이 남자 약간 소시오패스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충분히 굉장히 솔직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소시오나 사페가 아니라 이건 정말 나는 솔직 담백하게 이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들 밖에 나가서 착한 척은 하겠지만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남자의 얘기에 사실상 똑같이 생각하거나 속으로는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약간 좀 진화심리학적인 내용들은 좀 불편한 면들이 있지만 엄밀히 이해해서 엄밀한 사실이고, 여기서 나온 이런 킬트 파리 다이나믹도 사실이기 때문에 레드필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여러분이 좋아하는 표현들은 이론 중 하나라고 합시다. 그런 식의 이론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